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낭독회 진행을 맡은 시인 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일 저녁에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라 많이 좀 오시기 힘들었죠. 그래도 무사히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빅데이터 회사 다녔는데 수요일 오후부터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일주일에 5분 능선을 넘었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행사가 끝날 때쯤 되면은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고 뭔가 묵직한 것이 맺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김영하 작가님을 도와서 좋은 시간 만들려고 많이 애써 보겠습니다. 자, 모두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죠. 김영하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설가 김영하입니다. 네.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강연을 한다거나 뭐 이야기한다거나 한 경험이 많이 있죠. 작가님은. 그럼 별로 안 떨리시겠네요. 네, 언제나 떨리고요. 저는 엄청 떨리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객석을 좀 어둡게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보이도록. 제가 옛날에 배운 것은 이렇게 실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가상의 점을 이렇게 두고요. 그걸 바라보고 강연 같은 거랑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점은 보통 사람 얼굴이 되는 건가요? 보통은? 아니요, 사람 얼굴과 사람 얼굴 사이에 한 점. 아, 그렇군요. 실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 앉아 있는 분들도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옛날에 저도 역시 어떤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막상 그 강연하시는 분이 저를 쳐다보니까 또 저도 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관객으로 앉아 있는 그런 때도. 그래서 서로 다른 데를 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행의 이유가 출간된 게 4월 17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8일 정도 됐나요, 지금? 그런데 출간되자마자 전국 서점을 강타하고 있죠.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을 못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뺨을 2번 때리고 순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위구나. 아직도 1위구나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는데 네. 글쎄요, 이런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상도 못했고, 또 처음에 제목을 지을 때는 제목이 좀 밋밋하지 않나?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뭐 원고와는 굉장히 잘 맞는데 좀 약간 약할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책은 단기간에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라 좀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사랑받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너무 자극적인 제목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람들이 책을 읽고 났을 때 이 제목이 참 적절하구나 정도의 제목이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마음으로 출간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이제 뜨거웠고, 그래서 저도 놀라고 출판사도 놀라고 독자들도 놀라고 다 놀라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좀 놀라셨죠? 네. 이 정도 규모일 줄이야. 뭐 이러면서 들어오셨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제목이 전공법이 통했던 거네요. 한마디로 정말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쓰신 책인데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신간 여행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독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제가 대신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많이 들었겠지만 이번 책의 주제가 여행이에요. 왜 여행에 대해서 갑자기 글을 쓰게 마음먹게 되셨는지 알고 싶어요. 여행에 대해서는 뭐 여기 작가의 말에도 썼지만 또 오래전부터 쓰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뭐 오은 시인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글감만 갖고 글이 되지 않잖아요. 글 쓸 수 있는 적절한 문체를 얻어야 되고 그런 방식들이 우리에게 이제 와줘야 되는데 그게 오지를 않아서 그냥 뭐 계속 밀어놨고 그 사이에 또 계속 여행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여름 가을쯤에 이걸 이제는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이 뭔가를 해왔던 일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글 쓰는 거 말고는 여행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거야 뭐 직업이니까 계속 했다고 해도 여행을 20년이 넘도록 거의 한 해도 걸은 적이 없이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여행을 저한테 물어보면 여행 좋아하냐고 하면 뭐 글쎄요 뭐 이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은밀히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쓸 때가 됐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런 형식의 책은 평생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쓰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한 10년 지나고 나서 증보판 같은 거 낼 수 있겠어요? 10년 동안 여행 좀 다녔다고 좀 추가하고 뭐 이건 뭐 참고서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죠. 그냥 이걸로 제 일생의 여행이 그냥 정리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좀 각오를 가지고 이제 가을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뭐가 이제 여행 저도 궁금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여행을 다녔나? 근데 그것을 쓰면서 저도 좀 답을 얻었다고 할 수 있고 뭐 저 자신에게는 답을 얻는 과정이고 또 제가 답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분들도 한 번쯤 자기 여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독자분들이 이제 사인할 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글을 읽는 동안 자기 여행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대요. 나의 초의 여행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들어보면 다 망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여행들은. 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쓰면서 저의 최초의 여행부터 가장 최근의 여행까지를 한 꿰미에 이유라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작가님이 10년 뒤에 이 책을 증보판 내더라도 여행의 또 다른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아마 제가 행사 사회를 맡게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타 여행 산문집, 여행 에세이라고 하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장도 없었던 것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 머물렀다 하는데 그걸 상상하게 만드는 어떤 여지만 있었지 그런 사진들과 뭐 여러 가지 뭐 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일부러 의도하신 건지 알고 싶어요. 네, 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예약 구매를 하셨고 또 일찍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인터넷 서점의 생리라던가 구조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실 거고 어쩌면 출판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여행 책에 여행 사진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은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아마 아셨을 거예요. 저와 이 책을 만든 편집자들의 어떤 결기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행의 이유라고 해서 여행 사진 넣을 줄 알았지 우린 한 장도 넣지 않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글로만 승부한다 막 이런 결기랄까 하여튼 뭐 그런 거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기 느껴지고요. 게다가 한 플러스로 뭐가 느껴지냐면 사진이 안 들어간다는 건 컬러가 아니니까 돈 좀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단가로 가장 큰 어떤 이윤을 창출하겠다 이런 마음도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칼라 사진이 한 장 딱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달 사진 하나를 컬러로 흑백으로 쓸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파란색을 독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진을 안 넣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진을 꼭 넣자. 그래서 뭐 그건 아니었고요. 하여간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좀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책 하나를 내기 위해서 그냥 작가가 원고 넘기면 자 이제 가서 찍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집자들, 마케터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목, 표지 그 안에 과연 내부 편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진을 넣을 것인가. 또는 제가 요새 또 발로 그리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림을 넣을 것인가, 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감하게 다 빼고 독자들이 어떤 책에만 집중하게 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들이 자신의 여행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 사진이 들어가면 상상을 많이 제한하거든요. 그 사진이 워낙 강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각이. 그런 여지를 좀 두자. 그래서 다 뺀 거고 물론 제작비도 좀 줄어들긴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번에 빼봤는데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느꼈지만 여행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놀랐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 이제
읽기 시작하기 전에 뒷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어둠이 빛의 부재라면 여행은 일상의 부재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어도 이 문장이 안 나오는 거야. 마지막 챕터에 가서야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행으로 돌아가다를 읽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현실적으로는요. 네. 여기까지 안 읽은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걸 네네, 들어봐라. 요 직전까지 읽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들어서 먼저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좀 짧고요. 이게 좀 짧아요. 그래서 오늘 다 너무 길인데 읽다가 또 중간에 멈추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짧은 데다가 여기에는 어떤 뭐 이 책을 마무리하는 어떤 심정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저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했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불러일으켜요. 너만 그렇게 좋은 데 가고 뭐 맨날 여행 다니냐 뭐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행 갈 돈을 모아서 집부터 사라 뭐 저희 선배가 그런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좀 이게 어떤 뭐랄까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점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세대 사람들 그리고 아예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게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행 갈 때마다 눈치를 봐야 되고 어쩌면 여행이 더 말하자면 자기 본성에 맞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엔 그걸 다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역마 살 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뭐랄까 좀 힘을 드린달까?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뭐 너무 이렇게 남의 시선이라든가 눈치 같은 거 좀 안 보셨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저는 이사를 많이 다니면 커서도 막 여행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서 그건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집 안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나의 결정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커서 자기가 스스로 매년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은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유명한데 작가님만의 뭐 여행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나는 뭐 엑셀 파일로 1일차부터 7일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뭐 지금까지 뭐 한 30년 정도 다녔으니까 온갖 걸 다 해봤겠죠. 네. 키미테도 붙여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은 뭐 계획을 좀 덜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세상은 점점 더 계획을 많이 해야 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2007년에 이제 여기 나오지만 시칠리아 이런 데 갈 때만 해도요. 호텔을 거의 예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떨어지는 호텔, 그러니까 로마 호텔만 예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아침에 전화로 해결했어요. 전화로 여보세요. 그래서 저 오늘 밤에 잘 곳이 있을까요? 여행지에 기차역에 도착해서 거기에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삐끼라고 그러죠. 호객꾼들이 나오는 그런 도시가 있으면 그냥 그런 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뭐 몇 달간 여행을 잘 했거든요. 약간 우연에 맡긴다 이런 스타일의 여행자였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리뷰라던가 무슨 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 갈 곳이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면적, 뭐 방면적,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실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뭐 이 책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실은 아주 매끄러웠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여행이야말로 금방 잊혀져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여행은 고생했거나 아니면 예상과는 달랐거나 어떤 문제를 겪었던 곳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서 연결면서 뭔가를 알려주니까 뭐 저만의 팁이랄 거는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옷도 뭐 그 웬만하면은 좀 적게 가져가서 현지에서 그냥 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부분 준비를 좀 안 하는 쪽으로 점점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캐리어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너무 뭘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근데 돌아와 보니까 사실 왜 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실패한 여행이라고 그걸 생각하거든요. 쇼핑하러 간 것도 아닌데 캐리어까지 샀을 정도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드는데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가장 실패했다.
가령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있을 테고 뭐 일상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을 텐데 그럼 모든 어떤 애초에 목적 같은 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로 돌아간 여행도 있었을까요? 네, 그 제가 예전에 뭐 빛의 제국이라는 소설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스파이들은 모두 실패한 스파이다. 왜냐하면 성공한 스파이들은 조용히 은퇴해서 삶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안 걸렸으니까. 그렇죠. 걸리면 걸렸기 때문에 뭐 마타리도 되고 뭐도 되고 다 걸린 거죠. 흑금성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진짜 실패한 여행은 기억이 안 나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매끄러웠기 때문에 저도 가끔 그런 여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여행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뭐 또 책이 나왔다 해서 오라고 그래서 가요. 또는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면 현지에 공항에 이미 제 이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인계돼서 그 어딘가 호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별로 특징 없는 어느 나라에나 있을 법한 그런 한 별 서너 개짜리 호텔에 묵고 아침 식사 가면 늘 베이컨이 나오는 그런 데 있잖아요. 바짝 마른 딱딱한 베이컨과 달걀 꼭 주고 전형적인 그런 걸 먹고 뭐 행사 치르고 뭐 열심히 뭘 하고 이제 뭐 하고 이제 집으로 고이 또 돌려보내주는 그런 여행은 지나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 여행이야말로 작가에게는 정말 실패한 여행인 거예요. 뭘 쓰려고 해도 쓸 것도 없고 좀 잘 갔다 왔다는 거 말고는 없어서 그런 여행은 저는 그냥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여행들 있잖아요. 그럼 뭔가 계획대로 너무 잘 진행되는 여행이 오히려 실패한 여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순탄하게 너무 진행되는 너무나 것들. 순탄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뇌에 걸리고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걸 왔지? 도대체 여기서 내가 얻어가는 건 뭐지? 이번 여행은 망했어. 막 이런 생각들을 할 때 그 왜 그랬지를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예민해지고 이럴 때 실은 남는 게 많고 뭐 그냥 왜 보내지는 여행 있잖아요. 네네네. 전에 제가 이제 제인 구달 혹시 네, 알죠. 아시죠? 침팬치 연구하시던 그분은 제가 그분을 실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의 강연에 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강연 많이 들으러 다니시겠지만 저도 강연 많이 들으러 다녔는데 제인 구달 박사와 끝나고 나서 리셉션도 같이 하게 되고 막 그럴 정도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외로 한국에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셨어요. 강연에. 그 멋진 할머니를 보러 안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리고 막 흰머리 휘날리고 이런 분인데 너무나 편안한 옷을 입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셨던 정말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몇 년 동안 이제 침팬지들과 같이 살아가세요. 정말 가족같이 살아가시죠. 네. 그런데 모금을 해야 돼요. 침팬지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돌면서 펀드레이징을 하시죠. 그 모금 투어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행선지를 모르고 가신대요. 공항에서 누가 제인 구달 박사님에게 보딩 패스 여러분 다 받으셨죠?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 구달 박사는 스튜어디스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본대요.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비행기냐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내려드릴게요. 아이고. 그러면 내려요. 내리면은 또 누가 제인 구달 이거 들고 온 분이 또 인수인계해서 가고 또 그 모금하는 강연 같은 거 서울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뭐 저는 돈은 안 들였지만 어쨌든 그걸 하고 또 태워서 어딘가로 도쿄로 보내고 도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구달 박사님이 그렇게 1년 동안 해외를 돌고 오시면 모금 뭐 1년은 아니겠지 몇 달 정도 돌고 오셔도 어디를 가셨는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행들이야말로 가장 실패한 여행이 아닐까.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 간 때문에 그리고 거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크게 중요치 않고 거기서는 주최 측들이 너무나 순조롭게 이렇게 인수인계해서 하는 그런 여행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러고 보면 제가 지금까지 실패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성공한 여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 사촌 동생들 둘하고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사촌인데 그 집은 매 방학 때마다 해외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바쁘셔서 이번엔 네가 좀 데리고 갔다 와라 해서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은 저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상하이에 가라고 하는데 갔어요. 그 상하이는 도시니까 또 괜찮았어요. 물론 맥도날드에 가서 버거를 사는데 이상한 맛이 나서 이건 무슨 맛이지? 라고 했지만 그거 말고는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날에 장가게로 넘어가는 뭐 어떤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는 중국은 법이 좀 달라서 뭐 줄을 넘어갈 때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된대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술을 몰래 반입하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일행의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 때문에
입국이 좀 거기 이제 들어가는 게 좀 지연이 됐어요. 그것도 오케이. 장가게에서 이제 좀 산을 둘러보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이 그 할아버지를 찾느라 한 서너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산 아래에 있는 술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술을 드시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가 내가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면서 막 울고 불고 하시고 이런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물론 그때 그 경험이 꽤 유쾌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때 그 경험이 너무너무 생생한 거죠. 이렇게 기억이 남았다는 건 성공한 여행인 거죠. 그러면 성공한 여행이죠. 아까 그렇군요. 대기실에서 이거 오은 시인이 자기가 여행을 안 좋아한다면서 왜 안 좋아하냐 했더니 첫 번째 여행은 남아공 뭐 네. 장가게 이런 데 가서 고생한 얘기 뭐 탈출한 얘기였어요. 제가 탈출한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더 쓰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라는 책을 낼 수 있어요. 여기서 다 풀면 안 돼요. 그거는 그 김영하 작가님이 10년 뒤에 여행의 또 다른 이유 네. 낼 때 제가 같이 부록으로다가 여행을 좋아하지 않은 이유를 같이 묶어서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나 김영하 개석거라. 계속 거라. 오온이 달려간다 이런 느낌으로. 예. 저는 또 51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여행 중에 이제 스스로를 발견하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사실 일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내가 이런 면이 있었어?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통해서 훨씬 더 그걸 잘 발견할 수 있으니까 몰랐던 본인의 모습을 발견한 경험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고 뭐 입만 열면 고대 그리스인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오직 인간의 성격은 시련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러잖아요. 평범 뭐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들이죠. 뭐 부장님, 과장님 다 좋은 분들인데 이제 위에서 쪼이면 성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여행을 가서 자기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은 이제 여행이 우리에게 시련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뭘 견딜 수 있는지, 뭐를 정말 못 견디는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정말 참을 수 없어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전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대담함, 용기, 이런 것들도 이제 여행에서 발휘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자기가 그런 것을 이렇게 실험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편하도록 모든 걸 세팅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여행 가다 보면 별거 아닌 것, 예를 들면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연착된다거나 뭐 그런 기다림을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가, 그 밖에 좀 패키지 여행 같은 거 저는 거의 가진 않았습니다만 어쩌다 한번 가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을 내가 견딜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을 견딜 수 없는가, 어떤 행동들을 내가 정말 싫어하는가,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을 수시로 겪게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저는 시카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는데 뉴욕에서 시카고로 가서 시카고에서 아이오와로 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게이트 번호를 보니까 뭐 가까워 보였어요. 한 10개 정도 네. 게이트 정도 가면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시카고에서 뭐 만든 맥주와 무슨 핫도그를 파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잠깐 저거를 먹고 가자. 그래서 그냥 거기 잠깐 그 게이트 지나가는 술집에 바에 앉아가지고는 뭐 맥주 한 잔 하고 생맥주 한 잔 하고 핫도그를 먹고 이제 가봤더니 비행기가 이미 그 활주로로 떠났어요. 게이트를 닫고 아무 방송도 안 하고 영화킴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는 영화킴. 이런 법이 어딨느냐 내가 Where are you? 해야 그래가지고 뭐 되는데. 난동을 부려가지고 겨우 뭐 어떻게 보내주긴 했는데 다음 비행기 타고 뭐 네브라스카로 갔다가 와이오와로 거기서 자정에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을 겪어보면 자기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유혹에 약하다. 먹는 것을 좋아한다. 먹는 걸 좋아하고 맥주를 누가 먹고 있으면 먹고 싶어 한다. 그리고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밴쿠버에 몇 개월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를 예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연착이 된대. 이유는 뭐 안 알려줘요. 그러더니 화를 막 냈어요. 제가 못하는 영어로 What? 이러면서 화를 막 내더니 난생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한국에 왔는데 이게
꽤 오래 타잖아요. 발 뻗고 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를 타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안락을 한번 경험하니까 물론 그 뒤에 다시 또 이코노미만 타지만 비즈니스를 한번 탈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도 처음에는 실패한 여행일 수도 있었지만 성공한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건 그냥 성공한 여행인데. 비즈니스를 탔으니까. 완 말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What TF. 완만 계속 하셨어요? 아니, What TF 있잖아요. 네. What TF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What TF. 근데 이런 게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행동을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결과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비즈니스를 탈 수도 있고 FBI를 만날 수도 있고. 너무 웃긴 게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나 누군지 알아? 나 오은이야 라는 말인데 거기서 I am 오은 하면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을 못하고 완만 한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방금 또 이제 안락함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떠오르는데 그 영화 작가님이 이제 책을 내시고 처음으로 이제 뭐 기자회견 같은 걸 하신 장소도 호텔이었대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호텔 내찬이 나와요. 근데 저는 어떤 표현이 좋았냐면 집에는 슬픔을 몽땅 흡수한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호텔에 가면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뭐 책 내용에는 거긴 좀 더 독한 세제를 쓰고 향수도 좀 더 그 강한 것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런 표백의 느낌이 나는 그런 챕터가 있었어요. 호텔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행은 어쨌든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선물처럼 생각하시는 건지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제가 그 알쓸신자 부산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방송에는 거의 안 나왔지만 거기 무슨 호텔 하나 갔다 왔어요. 기장에 있는 호텔에 가가지고 유희열 씨랑 앉아가지고 뭐 칵테일을 마시면서 우리 기장의 바다를 보면 너무 행복해했거든요. 다 잘렸어요. 다 잘렸는데 행복한 꼴을 못 봐요. 네. 그래가지고 다 잘랐어요. 근데 그때 어디 갔다 왔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제 유희열 씨랑 저랑 갔다 왔기 때문에 유시민 선생님이 둘은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저희가 뭐 호텔에 갔다 왔다 그랬더니 호텔에요 뭐 그래서 제가 호텔을 좀 좋아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일행들이 다 빵 터진 거예요. 웃으시는 걸 보고 이 얘기를 불편해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호텔이 좋다고 말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게 느꼈기 때문에 웃으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호텔이라는 곳은 피치 못해서 가야 되는 곳이고 아니면 뭔가 음침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호텔이라는 것은 인류의 여행의 역사에도 제가 책에 쓰진 않았지만 인류가 몇백 년 동안 또는 몇천 년 동안 여행을 해오면서 낯선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 어떤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굉장히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안락함을 누리고 거기서 비즈니스든 아니면 여행이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노하우가 집약된 곳이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좀 생소한 호텔에 가더라도 우리는 금방 익숙하게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 가면은 저기 프론트가 있겠고 일로 가면 우리를 방으로 데려다 주겠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호텔은 꼭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작가는 굉장히 성공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도 주기적으로 모텔에 가서 글을 써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자기 집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모텔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좋은 호텔에 안 가고 싸구려 모텔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호텔에서 글을 쓰시는데 그런 느낌도 이제 좋고 그래서 호텔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도 괜찮고 뭐 누구나 아니까요. 유명한 호텔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고 이번에 인터뷰는 제가 이제 이틀 동안 9개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카페에서 하면 눈치도 보이고 자꾸 들락날락 해야 되고 뭐 그래서 호텔을 빌리면 간단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기자로서의 어떤 본능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의심병 이런 게 있어서 정교한 세팅이다. 뭐 컨셉이냐 막 이러셨는데 아니 정말로 그냥 호텔이 편해서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다가 예를 들어 어떤 기자가 안 온다고 하면 잠깐 들어가서 누울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뭐 화장실 같은 거 쓰기도 좀 편하고 뭐 조용하고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네.
사실 호텔 좋아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충족받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모텔 좋아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봐야 되는데, 뭔가 그건 소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호텔이라는 게 굉장히 멀리 있는 어떤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대답하시다가 알쓸신잡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 기장 쪽 여행하신 걸 말씀하셨는데, 알쓸신잡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여행지가 있을까요?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기억이 점차 사라져요. 그리고 방송을 보는 순간 리셋되면서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날리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아무데나 막 가라고 한 다음에 실은 재미없는데 혼자 가 있거나 이러면 많이 날리는데, 날라간 건 아니지만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 나갔던 곳이 있어요. 그게 아테네에 갔을 때 저 혼자 에기나 섬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네. 에기나 섬이라는 데 가서 그 앞에 모니 섬이라는 데 가서 한 3시간 정도를 그냥 스태프들과 누워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분량은 3시간을 누워 있었지만, 예를 박물관에 3시간을 가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와요. 그렇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동선이 그런데 있으니까. 네네. 근데 3시간 동안 이렇게 그 썬베드에 누워 있다가 보니까 누워 있는 장면 한 몇 초?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여행하시면 많이 느끼겠지만 그 3시간 동안 여행자의 내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화면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굉장히 짧게 나가는데, 그 좀 평화로웠던 순간을 스태프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우리 모두 굉장히 말없이, 그럴 수가 별로 없어요. 그 방송에서는 쉴 새 없이 스태프들이 말을 시키거든요. 이거 어떠세요? 이거 왜 여기 오셨어요? 말하는데 그 한 3시간 동안 스태프들도 누워서 그냥 모히또 한 잔 먹으면서 다들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스태프분들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그 10초 나간다. 우리가 굳이 말 시켜도 10초짜리니까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스태프들이 모두 저를 따라가겠다. 제비도 뽑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따라다니면 너무 힘들다. 박물관 너무 많이 다닌다. 그래가지고 땡보 지금 바로 김영하다. 김영하를 따라가면 땡보. 해변에 누워 있거나 카페에서 먹고 있거나 주로 누워 있는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하여튼 제비도 뽑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서로 김영하 작가님 따라가는 스태프 하겠다고. 네, 그렇죠. 재밌네요. 여기 이제 책에도 여러 여행지도 등장하고 하긴 하지만, 내가 여긴 아직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어 하는 여행지가 있을까요, 작가님? 아니면 한번 갔는데 제대로 못 봤어, 내가 내 나름대로의 여행을 못 한 것 같아,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도 괜찮고요. 저는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닌 것 같지만 실은 다닌 나라를 계속 다녔고요. 간 데를 또 가고 간 데를 또 가고 이런 패턴의 여행인데, 늘 좀 가고 싶었지만 못 가는 곳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발도 못 디뎠어요. 보통 모로코까지는 좀 가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집트라든가 남아공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그때 저는 사실 생명의 여행을 위협을 좋아하지 느꼈습니다. 않는 이유를 꼭 쓰세요. 네. 알고 보면 되게 많이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남아공에 펭귄이 사는데 정말 하나도 안 귀여워요. 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공 하면 펭귄을 본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펭귄이 너무 안 귀여워서 동심이 깨져버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완전히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네, 다시 들려주세요. 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오은 지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에 늘 환상이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본 이후로. 음악 너무 좋죠. 영화. 그래요. 클라리넷 협주곡, 네. 모차르트 그거 나 쫙 깔리면서, 그거 참 좋은데, 그 아프리카를 한번 늘 가보고 싶어요. 사파리나 이런데 늘 동물의 왕국으로만 봐서 뭔가 아주 굉장히 왜곡된 인상을 갖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교정할 기회를 갖고 싶고,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출판사에서 저보고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버스가 있대요. 그 버스를 타고 수십 명이 캠핑을 하면서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그런 투어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꽤 긴 기간 동안 가겠네요. 그렇죠.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하는 거라서 하마터면 탈 뻔했는데 이 일정이 잘 안 맞아서 못 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늘 좀 환상이 있어요. 가보질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가면은 갔다 오시면 또 여행의 이후에 뭔가 한 챕터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을 읽으니까 여행은 오히려 뭐 영감을 얻거나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과 멀어지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또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을 써내야 된다는 강박이 또 있고, 아니면 오히려 뭐 해외에 어떤 체류하면서 레지던시 같은 걸 이용하면서 거기서 어떤 작품을 완성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은 거기서 좀 자유로우신 것 같아서 신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뭐 옛날에 이제 다닐 때는 여행 가서 뭐 좀 건져와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렇게 금방 딱 그게 되지 않잖아요. 뭘 봤더라도 그게 글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서 너무 많은 무슨 생각 또 여러 가지들을 하니까 거기 가서 오히려 그런 진공 상태, 모국어의 진공 상태 이렇게 앉아 있노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스타벅스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상상하는 게 일이니까 조금만 들어도 그들의 관계, 갈등, 뭐 백스토리, 뭐 시부모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전달돼 와요. 그래서 정말 그 옛날 What Do You Mean Want To라는 영화에서 멜 깁슨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냥 시끄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괴롭다. 그런 것처럼 모국어가 이렇게 들리는 환경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뭐 전혀 모르는 어떤 도시의 카페에 앉아 있으면 뭐 와글와글하긴 하지만 그게 뭐 언어적 정보가 아니니까 그냥 화이트 노이즈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그 머리가 텅 비면서 오래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고 뭐 그런 점들이 좋았어요. 다녀오셔서 어쨌든 집회를 시작하셨죠. 여행 다닐 때는 이 책의 뭐 기획이든 이런 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국에서 쓰신 거잖아요. 뭔가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또 있어요. 여행의 경험은 켜켜이 쌓여서 일종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발효한다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효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사이사이 뭐 알쓸신잡도 찍으시고 또 해당 여행지의 정보들도 얻게 되면서 그 기억이 좀 더 그 밀도가 높아지면서 부피도 생기고 이러면서 뭔가 좀 좋아졌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갔다 온 것만이 여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걸 떠올리면서 내 기억을 확인하고 어떤 것이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이런 것들이 여행의 연속이라는 말씀인지. 그렇죠. 그 여행이라는 게 사실 아주 강렬한 경험이잖아요. 낯선 곳에 가는 거고, 그리고 돈도 들고 또 신경도 예민해지고 막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렬하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강렬한 경험들을 다녀오자마자 바로 본업으로 돌아오면서 날려버린다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랭드보통 같은 분은 글그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장에 이런 것을 말로 한번 표현해보자, 뭐 네. 이런 것도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냥 사람들이 사진만 찍고 휴대폰으로 사진만 찍고 그냥 잊어버려. 사실은 잘 보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아니면 SNS 올리고 잊어버리는데, 저는 이제 뭐 글로 남기려고 늘 노력하고, 또 요새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또 소리 같은 거 녹음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여러 차례 울고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경험이라면 그냥 그걸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온 여행을 다양한 방식으로 되새기는 그런 혼자 놀기의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저는 그 혼자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저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떠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문장을 새벽에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제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메모장에도 이상한 문자가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런 말 해주더라고요. 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면 또 떠오를 거라고. 근데 그 뒤로 지금 15년째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간 떠오르겠죠. 네, 좀 더 많이 아직도 숙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전 질문지를 좀 받았는데 정말 원론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김명하 작가님에게 그러면 여행이란 무엇인가요? 여행의 이유는 밝혔으니까 여행이란? 저도 뭐 그 이번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생각하게 됐는데,
떠올리게 된 문장이에요. 아, 이거 진작 알았으면 책에 쓰는 건데 아까웠는데 여행은 몸으로 읽어야만 하는 텍스트. 그 책은 여기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네. 눈으로 읽을 수 있고 그렇지만 여행은 내가 직접 거기를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가야만 하고 내가 가서 읽어줘야 그것이 비로소 이제 읽히는 텍스트지. 남이 갔다 온 얘기 뭐 백날 들어봐야 재미없고 내가 직접 가서 거기에 공기, 거기에 공간감, 느낌, 뭐 촉각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야만 읽혀질 수 있는 뭐 한 권의 책, 텍스트 그렇게 요새 생각하게 됐어요. 몸으로 읽어야만 하는 텍스트.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제가 여행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김영하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언급을 해야겠죠. 네. 또 저도 받았지만 예약 판매 사은품으로 다들 첫 문장 노트 받으셨죠? 그걸 직접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노트 안에 들어가는 그림도 직접 그리셨고 어떤 이유로 이 노트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알고 싶네요. 네, 그 뭐 여기 혹시 뭐 글 쓰는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뭐 누구나 알죠. 우리가 요즘에 헬스클럽 가보시면 피트니스 클럽 가보시면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그런 많이 붙어 있죠. 네. 정말 큰일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운동만 하시면 된다. 근데 뭐 글쓰기도 그래요. 그래서 노트를 펼치고 펜을 꺼내서 첫 문장을 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첫 문장만 써볼까 하다가 밤샘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적 많은데 그런 적 있으시죠? 그래서 네. 자기 전에 뭐 한 줄만 써볼까? 내일 써놔야 되니까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뭐 몇 달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의 다 쓰는 경우도 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첫 문장을 한번 제시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아 여행 가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물론 당연히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도 내 여행의 경험에 대해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오은 시인 같은 경우 벌써 대기실에서부터 망한 여행 막 얘기하고 그러시잖아요. 옛날에는 망한 여행 얘기는 안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성공한 여행만 얘기하다가 망한 여행 얘기도 재밌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자기 최초의 여행 경험, 그 여행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는데 첫 줄을 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 압박감. 네. 근데 이거를 첫 줄을 저 같은 작가가 어쨌든 대신 써주면 두 번째 줄부터 쓴 거고 그 글이 망쳐지면 김영하가 잘못한 거고 첫 문장이 잘못됐던 거죠. 첫 단추가 네. 잘못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글이 안 지우면 된 되는 거야. 거고 내가 첫 문장을 썼더라면 이렇게 못 쓰진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책임을 떠넘기실 수 있잖아요. 그럼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 제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 마케터들 뭐 네.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독자분들도 좋아하시겠다 생각했고 다행히들 많이 좋아하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책 그 첫 문장 노트 재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들어하셨고 아주 소수의 분들이 뭐 이거 재본이 뜯어진 게 왔다 이런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거 아시죠? 일부러 그게 굉장히 힙한 누드 사철 재본이라고요. 그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넓게 그림을 그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펼쳐지게. 그래서 넓게 그리고 싶을 때 완전하게 펴지는 디자인이 되도록 원래 수첩들이 완전하게 잘 안 펴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갈매기처럼 접히기 때문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접히는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누드 사철 제본을 일부러 제작비가 더 들매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그림 거예요. 안 들어간 걸로 아낀 돈을 사은품으로 제작하는 데 썼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뭐 막상 보면 이런 노트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만약에 여행을 하지 않을 이유라는 책을 제가 낸다면 마지막 문장 노트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김영하 개석거라는데 김영하 개석거라 프로젝트의 일환이죠.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들을 발견했는데 정말 천편일률적이에요. 참 재밌었다. 참 즐거웠다. 참 맛있었다. 정말 다 참으로 뭔가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항상 참 즐거웠다, 재밌었다, 참 힘들었다 이런 걸 만들어 둘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에 내용을 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하시죠.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또 환대의 경험 나온 그 챕터도 참 좋았어요. 왜냐면
그 환대의 순환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움 받았는데 어떻게 이 감사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여행 오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환대가 계속 순환이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 환대의 경험들이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어떤 효력을 발휘하던가요? 많이들 겪죠. 그죠? 환대라는 게 사실 겪어본 게 별건 아니지만 호텔에서 그냥 활짝 웃어주는 경험, 저 프런트에서 왔을 때 왜 어서 오라면서 전 그것부터가 환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나 돈 없는데 왜 이렇게 웃지? 팁을 얼마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가방은 제가 들게요. 뭐 이러면서 가방을 제가 드릴게요. 중요한 게 있어서요. 막 이러면서 막 움켜쥐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뭐 가끔 이제 여러분 대중교통 버스 타면 네. 버스 탔는데 갑자기 버스 카드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대신 내주는 분들 계시죠. 2명을 해주세요 이거. 대신 찍어주는데 그런 분 붙잡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제가 꼭 송금해드리겠다. 뭐 괜찮다. 이것도 어떻게 보자면 뭐 가끔 뭐 보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쿨하게 이제 누가 딱 하면 다른 분한테 해주세요. 그러고 가면 저는 그런 게 그냥 어떤 신뢰와 환대의 순환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걸 쓰면서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우리 이 동양의 문화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환대는 그러니까 환대를 누구한테 받았으면 그걸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 특히 그게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강해요. 저는 효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준 것을 너는 부모에게 갚아라 이거라고 생각해요. 키워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고 부모에게 영원히 감사하라는 건데, 저는 그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행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모두 지구에 다녀가는 여행자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환대는 누구에게 줘야 하는가? 물론 부모님에게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또 다른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근데 그런 사회가 더 저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만 정말 집요하게 그 도움을 갚고 아닌 사람은 꺼져 이러면서 사는 세상보다는 내가 누구한테 받았으면 그 누구라도 누구한테든 베풀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효 사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너무 이게 폐쇄적인 그 순환고리 안에만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도 쓰면서는 들었어요. 네. 저는 사실 어딘가에 여행보다는 산책을 좋아한다고 쓴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느껴요. 여행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국내 여행이라면 한국말이 통하겠지만 외국에 가면 영어를 아주 잘 구사해야 되고, 또 영어권 국가가 아니면 또 그 나라의 말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 머리가 새하얘져서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 당황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산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쨌든 산책은 길을 잃어도 내 동네인데, 속된 말로 내 나와바리인데 내가 어딘가 뭐 문제가 될 건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 안정감이 저에게는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혹시 익숙지 않은 어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장면에 맞닥뜨린다면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팁을 좀 알려주세요. 아마 저 같은 두려움 갖고 계신 분이 두세 분은 계실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그 강영욱 그 훈련사 그분 계시잖아요. 네네, 개통령. 멋있죠. 개통령.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개나 강아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좀 차분하게, 그러나 굉장히 단계적으로 하잖아요. 네네. 단계적으로 하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여행에서의 혼란이라던가 당혹감, 뭐 예기치 않은 일들을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도 그 개들도 낯선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츠러들고 또 이상 행동을 보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 발만 보이고 너무 큰 존재들이, 우리 입장으로 볼 땐 공룡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저는 여행도 좀 그런 두려움이 강한 분들,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단계적으로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것을 가야만 그 여행이 본전을 뽑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제2의 고향 같은 도시가 외국에 있으면 참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비행기를 타고 떨어져도 눈 감고도 어딘가를 찾아갈 수 있는 동네. 그게 도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상하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일 수도 있죠. 네네. 그런데 도착하면 내가 마치 홍대 앞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뭐 쉽게 어딘가를 찾아가고 아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몇 번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안정감을 주는 곳에서 약간의 낯섦들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있으면 아 이게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해결되는 그런 과정들이 안정감을 주면서 점점 더 멀리 그 또는 낯선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너는 극복해야 돼 그래가지고 매번 가혹한 환경으로 남아공이라던가 장가게라든가 이런 데로 막 아무 네. 데로나 그냥 막 대책 없이 보내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할 수 없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써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약간 자애로운 마음으로 네네. 조금씩 적응시켜 간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조언이랄까 이런 걸 네.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그 난이도를 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어려운 나라, 내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 나라는 좀 배제한 채로 좀 쉬운 나라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여행의 이유가 총 9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9가지 이유가 있는 셈이죠. 근데 뭔가 우리 한국인들은 또 10개 채워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가 뭔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영화 작가님께서 안 쓰신 것도 같아요. 다음 책 때문인지 몰라도 한 가지만 더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이유를 선사한다면 어떤 게 더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원고들이 있잖아요. 뭐 9개 이렇게 썼는데 다 썼구나. 예, 다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원고였고요. 그래도 뭘 쓰라고 그래 작가의 말을 쓰고 그래서 네. 그래서 작가의 말까지 하면 10개예요. 그렇구나. 네. 이런 방식이 또 있었군요. 근데 또 이런 것도 배워가야죠. 네. 예, 그리고 뭐 저희 출판사 대표도 하나 더 쓰라고 그러셨어요, 실제로? 예. 근데 뭐 10개를 세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빨리 읽혀서 하나쯤 더 써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됐다고 이 정도로 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뭐 글쎄요. 뭐 제가 고생한 여행들은 더 있거든요. 낭패를 보고 뭐 고생하고 이런 건 더 있지만 뭐 그런 걸 너무 쓰면 또 두꺼워지고 또 어떤 분들 재미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뺐어요. 썼다가 뺀 것도 있지만 9개 정도로는 된 것 같은데. 네. 저도 앞으로 왜 오은 시인 이번 시집에 49편이 들어가 있어요? 시인의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잠들어야겠습니다. 신간이 나온 지 아직 열흘도 안 됐는데 아마 그래도 김영하 작가님은 저희에게는 소설가잖아요. 다음 작품 계획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집필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는 장편을 쓸 타이밍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네 장편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장편에 대해서 뭐 조금의 팁도 주지 않으시는 이런 날카로움, 절대 흘리지 않으시는. 장편이라고까지만 말하고 어떤 소재다, 어떤 분위기의 소설이 될 것이다 절대 발설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여쭙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독자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는지 혹은 작가님이 앞으로 나 이런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독자분들이 자기가 하는 여행 하나를 이 책을 보시고 조금 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이번 여행 망했어. 뭐 그냥 이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어. 뜻대로 안 됐어. 이래가지고 그냥 젖혀놓으시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번에 글을 쓰면서 경험했지만 실패한 여행 같은 건 없고요. 진짜 그것들을 파보다 보면 거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당장은 파악이 안 되지만 우리가 뭐 늘 알지만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오직 글을 쓰고 사유하고 생각할 때만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여행 하나하나를 조금 더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글로 남기시기를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사진이 아니라. 사진은요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때 감정 같은 게 의외로 되게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굉장히 강력하게 감정을 흔들잖아요. 환기하는 효과도 크고 그래서 이거를 쓰는 과정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기억이 좀 더 명료해지고 좀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쓰는 과정이 좋고 또 써놓은 결과들을 나중에 보면서 좀 더 할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행의 이유를 쓰면서 예전의 기억들, 과거의 기록들을 쫙 찾아봤는데 저희 편집자분들도 놀랄 정도로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한 것도 다 써놨더라고요. 써놓은 그런 기록들을 찾아냈고 이제 그런 게 토대가 돼서 이번 글들을 50이 넘어서야 쓸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행이 나에게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년 후에는 새록새록 다시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때 사실은 내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그 이후에 2년 후에 했던 어떤 결정이 사실은 그 여행 때 싹을 틔운 생각에서 비롯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번의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구에서 한 번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여행 안에 또 작은 여행들이 쌓여서 그 큰 여행이 되는 것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제가 첫 문장도 드렸지만 거기에 자신의 여행을 하나하나 좀 기록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여행을 좀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아 있었어요. 어디에? 싸이월드에. 여러분 있어요, 아직 싸이월드가? 싸이월드 계정 살아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정말 그 저화질의 사진과 정말 지금 보면 오글거리는 문장들이 싸이월드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2003년도에 헤어지고 부산에 갔었구나. 그다음에 꼭 누군가와 헤어지면 바다에 갈까 나는 이런 걸 다시 또 되새기면서 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오늘 생각나신 김에 집에 가서 싸이월드 한번 들춰보시면 흑역사들이 마구마구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